갑자기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 느낌이 이상해. 꼭 뭔가에 사로잡힌 것 같아. 도토레의 힘이 이제 공간까지 간섭할 수 있게 된 건가? 네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은 낯설군. 못 알아볼 뻔했어. 안녕, 여행자. 도토레가 기분이 좋아 보여. 잠깐, 저 뒤에 있는 건 뭐지? 눈치챘나? 이건 완성된 새 달이야. 원시 달의 정수 2개와 인공 달의 정수 하나지. 경계하고 있군. 아주 좋아. 그 경외심을 유지하도록 해. 방금 전투에서는 아주 훌륭했어. 언제나처럼 용감하고도 무모하더군. 용기는 영웅의 상징이고 무모함은 진취적인 자만이 쓸 수 있는 월계관이지. 널 비꼬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생명체는 겁이 많거든. 달의 정수가 3개라고? 설마 마지막 하나인 인공달의 정수도 완성된 건가? 알아챘군. 어때? 내가 직접 만든 달이지만 꽤 그럴싸하지 않아? 도토레, 여기에 환각을 만들어낸 건가? 환각보다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이해했으면 해. 참 아름다운 마을이지?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거리는 문단속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이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네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더군. 이런 풍경을 좋아할 테지. 거짓된 행복은 기만이야. 이런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 아니면 현실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걸까? 그럼 한번 대답해봐. 태어날 때부터 좋은 꿈에 빠져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겐 꿈과 현실 중 어느 쪽이 더 좋을까? 그런 건 궤변이야. 당신이 한 짓이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 역시 너는 아직 이 모든 것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나한테 무슨 볼일이지? 태평한 질문이군. 내가 널 붙잡은 게 그냥 볼 일이 있어서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면 왜 날 죽이지 않는 거지? 지금의 당신은 무적이라며. 오, 그 사실을 안다니 기쁘군.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건 수메르였지. 아, 그리워라. 시간 참 빠르네. 너도 나도 많이 성장했어. 아를레키노와 산드로네가 너와 손잡은 건 전혀 놀랍지 않아. 넌 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로 녹아들었으니까. 사람들은 널 영웅이라고 칭송하지만 넌 그게 다가 아니지. 참고로 이건 칭찬이 아니야. 매번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평가를 늘어놓는 편인가? 아무래도 그렇지. 난 연구원이고 연구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연구원의 의무거든. 하지만 네가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 지금 우리는 대립관계가 아니야. 난 너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생각해봐. 타르탈리아, 아를레키노, 카피타노, 콜롬비나, 심지어 산드로네까지. 그들과 협력할 수 있었다면 나랑도 할 수 있겠지. 무슨 근거로? 안 될 것도 없잖아.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만 사귀고 나쁜 놈은 나쁜 놈끼리만 붙어먹으란 법 있나? 우리라면 더 성숙한 관계를 쌓을 수 있을 거야. 설마 네가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우정이나 이성이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은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네가 인정하는 자는 다 어느 정도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일걸. 도덕, 뜻, 이상.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단어는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도덕적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너와 타인 사이에 남는 건 서로의 이익뿐이지. 내가 너와 나누려는 얘기도 서로의 이익에 관한 거야. 뭔가 할 말이 있는 건 확실해. 날 붙잡은 것도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인 것 같고. 대체 무슨 속셈이지? 지금의 도토레는 세 달의 권능을 가졌으니 정면 승부는 불리해. 일단 응하는 척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 서로의 이익? 그러고도 신인가? 세 달이 신에게 줄 수 없는 것도 있나 보지? 좋은 질문이야. 대답하기 전에 나도 같은 질문을 하지. 콜롬비나와 너의 협력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달의 정수는 이제 내 손아귀에 있어. 난 콜롬비나보다 더 완전하고 이 인공 정수 역시 티바트에게 배척당하지 않았지. 신분과 혈통은 구세계의 영광이지만 콜롬비나가 영원히 티바트에 녹아들지 못하게 하는 족쇄기도 해. 반면 네 눈에 강도로 비치는 나는 이 점을 극복했지. 새 달의 신인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 원하는 게 있다면 왜 나와 상의하지 않지? 난 거짓말만 짓거리는 미치광이랑은 거래 안 해. 나를 비난하는 건 내 화를 돋우기 위해서인가? 그럼 말해줘야겠군. 내가 아까 말한 성장이라는 게 이런 거야. 과거 미숙했던 나는 가끔씩 작은 좌절에도 실망하거나 분노했었지. 작은 쿠사나리 화신과 네가 나에게 맞섰을 때처럼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 부자가 거지를 붙잡고 다투지 않듯 나도 이제 그런 사소한 일에 동요하지 않아. 인간 사이의 관계는 기껏해야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머무르지만 인간과 신의 관계는 달라. 너와 나의 관계는 더더욱 다르지. 나는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전에 없던 시야를 얻었고 너 또한 평범한 존재가 아니니까. 강림자, 내가 너에게 세계를 보여주마. 서고, 걷고, 뛰고, 앉고, 눕는 것. 가장 일반적인 행위지. 하지만 인간은 왜 꼭 이래야 하는 걸까? 걷는 대신 하늘을 날면 안 된다고 누가 정했지? 너의 자격과 경험이라면 천리 아래의 생명, 죽음, 시간, 공간을 다스리는 4대 집정관이 존재한다는 걸 알겠지. 칼에 찔리면 출혈이나 감염으로 죽고 호수에 빠지면 괴롭게 익사해. 늙은 자는 고독하고 고독한 자는 늙어가지. 이후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도 똑같은 고통의 길을 걸어가. 이 네 가지 구분은 세계를 형성하고 인간을 속박했어. 하지만 정작 그녀들은 그 틀을 벗어나 하늘이 내린 권능을 멋대로 휘두르고 있지. 인간은 공평을 원하지만 세상이 언제 공평했던가? 신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이 생명의 시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누가 우리를 규정하는 거지? 누구에게 우리를 구속할 권리가 있지? 이 육신의 한계는 부정할 수 있어.
절대적인 강자가 된 기분이 어때? 육신이 영혼과 사고에 가하는 속박은 상상을 초월하지. 쓸모없고 원시적인 눈을 버려야만 새로운 세계를 엿볼 수 있어. 과거의 우리와 너희는 어찌나 편협했는지. 세계의 궁극적인 답은 생사시공보다 먼저 존재했던 새 달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야. 난 그걸 통해 실험의 가능성을 봤어. 억압받은 본성, 추방당한 권리, 그리고 통죄된 영혼.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 수많은 이야기를 접한 평론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려 하는 쪽은 대개 악역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다더군. 오래전 아카데미아에서도 누군가 비슷한 사설을 남긴 적이 있어. 난 그 말을 아주 좋아했고 그런 역할을 맡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지. 광기 어린 자는 외람되다며 짓밟혔고 초월한 자는 무례하다며 채찍질 당했어. 그래서 대부분의 겁 많은 생물은 두려움에 날 따르지 않았지. 하지만 너도 보다시피 실험의 모든 희생엔 의미가 있었어. 나는 너에게 전과 다른 신기한 것들을 줄 수 있지. 나는 악역이니까. 너 자신에게 물어봐. 서로의 이익은 우리 사이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연결고리야. 너도 어쩌면 악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을 수도 있어. 완벽하고 깨끗한 것에 무슨 가치가 있지? 쉽게 부서지는 데다 지루할 만큼 단조로운데. 차라리 결함투성이 인격으로 신의 심장을 바꾸는 게 나아. 불굴의 악당이야말로 진정한 탐구자야. 분명 많은 사람이 얘기했겠지. 넌 특별하다고. 내가 강림자라서? 그래.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내 악행과 사욕, 탐욕을 숨기지 않아. 진정한 연구자라면 나처럼 해야 진실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나처럼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티바트를 연구하고 있자니 점점 따분해지더군. 넌 세상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모험 속에서 다양한 순간을 겪었어. 오해받거나 수배를 당하기도 하고 매일 가장 평범한 일을 반복하기도 했지. 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내 친구 판탈로네가 주는 몇 푼 안 되는 보수를 받았어. 승패와 상관없이 싸우고 찾아다녔지. 계속해서 말이야. 너도 지겹다는 감정을 느껴봤을 텐데 이렇게 반복되는 날들이 지루하지 않나? 난 당신과 달라. 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여행을 즐기고 있어. 뭐가 다르다는 거지? 나도 열심히 살면서 관심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 재미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데 인공 달의 정수라든지 말이야. 봐, 콜롬비나의 타고난 특별함도 대체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고. 입 다물어! 콜롬비나는 당신 때문에 사라졌어. 화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야. 물론 내 눈엔 화날 일도 아니지만 콜롬비나가 너에게 해준 일을 나라면 더 잘해줄 수 있어. 난 네 여행의 최종 목적을 알아. 넌 네 가족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고 여행의 종착지에서 그에게 답을 구하려고 해. 맞지? 당신 같은 사람은 타인을 걱정하는 기분이 뭔지 몰라. 모른다고 해서 돕지 못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난 당장이라도 네 오빠를 끌고 와서 답을 주게 만들 수 있어. 못줄대지 마.
당신은 절대로 우리 사이의 일을 이해 못해. 아니, 우쭐대는 게 아니야. 새 달의 힘으로 가능하니까 장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는 넌 왜 이 세계를 여행하는 거지?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단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라서? 시간을 들이고 고난을 헤치며 행한 모든 일들이 정말로 네가 원했던 것인가? 그냥 미지의 답에 등 떠밀려 나아간 건 아니고? 넌 친구가 많지. 하지만 그 중에 네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이 무얼 갈구하는지 신경 쓰는 이가 있던가? 네가 원하는 게 친구인지 가족인지 그들이 정말 모를까? 난 달라. 난 사려 깊은 사람이거든. 내 실험에 참여해주면 너의 무의미한 발버둥과 여정을 끝내주지. 악이 가득한 유혹이지만 이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틀리지 않아. 그래, 나라고 모르겠어. 은혜를 모르는 낯선 사람, 계속해서 밀려드는 일거리, 끝이 보이지 않는 수색. 오빠가 보고 싶어. 오랜 길을 걷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오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얼마나 같이 있고 싶었는지 몰라. 멀리 떨어져 있는 오빠도 지금 날 그리워하고 있을까? 자, 앞으로 할 일은 명확하다. 각 조직이 연락을 넣고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대피시키는 거지. 노드크라이의 주민들은 넓게 흩어져 살고 있어. 인구가 가장 집중된 곳은 남쪽에 있는 세 개의 섬과 피라미다 성이지. 오인단 쪽과 피라미다 성은 내가 맡겠다. 히시 섬과 나샤 마을은 라우마 씨에게 부탁하지. 알겠습니다. 나타와 스네즈나야 측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에요. 실험 설계국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찾는 사람은 오인단을 따라 스네즈나야로 보내면 됩니다. 남쪽 사람들은 제가 보이니치 상회에 연락해서 설득해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전 신도들과 바르카 씨와 같이 주민들을 나타로 호송하겠습니다. 보이니치 상회는 비밀의 직다 친분이 있으니 당신의 말에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내가 편지를 써놓을게. 야오다, 너도 가서 도와. 라우마 혼자서는 힘들 거야. 제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네페르 당신이 가장 유능한 직원을 저에게 하루 빌려주시는 거요. 하루 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안 될 것도 없지. 하루를 넘기면 그때부턴 용역비 받을 거야. 보스! 나 무시하지 마! 나도 의견이라는 게 있어! 미안. 그럼 네 의견은 어떤데? 보스는 내 가장 소중한 보스고 사슴 언니는 그런 보스의 눈을 치료해줬잖아. 그러니까 소리달라이를 2, 3일 정도는 도와줘도 될 것 같아. 이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할지 몸값을 너무 낮게 부른다고 해야 할지. 근데 보스, 진짜 우리랑 같이 안 가? 다 너희 따라가면 다른 일은 누가 하니? 산드로네는 콜롬비나가 죽을 리 없다고 했지만 우린 여행자도 구해야 해. 일이 산더미야. 보스, 나 걱정돼. 네페르, 일이 다 끝나면 그쪽으로 바로 합류할게요. 난 당신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안 했는데. 저는 필요해요. 게다가 당신의 일처리 방식을 생각하면 제가 있는 편이 나을 테니 당신에게도 제가 필요하고요. 됐어. 일단 그쪽이나 신경 써. 앞으로 무슨 문제가 더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나랑 이네파는 나셔마을 주민들을 도와서 필수 물자를 정리할 거야. 일정을 불러옵니다. 노드크라이의 필수 연구 성과 및 기술 샘플 보관하기, 주민들을 나타로 호송하기. 네, 알겠습니다. 전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좋아, 두 사람도 수고해줘.
등지기 쪽에 연락을 넣어놨으니 곧 동료가 올 겁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도록 외딴 지역까지 샅샅이 수색할 인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참에 먼저 수메르로 돌아갈게. 노드크라이의 상황을 프레시님한테 알려드려야겠어. 그래. 그럼 몬드의 소식을 전하는 건 두린에게 맡기지. 달리는 것보단 나는 게 빠르잖아. 힘내라 두린. 빨리 가면 비행 허가증 시험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해 줄 수도 있어. 정말요? 최대한 빨리 임무를 완수할게요. 저는 여기 남아서 산드로네 씨의 연구를 돕겠습니다. 그분이 연금술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절 부르셨어요. 산드로네가 널 초대했다는 건 네 지식을 인정했다는 뜻이야. 유익한 협력이 되길 바라지. 감사합니다. 솔직히 좀 의외긴 해요. 그분이 기계 외의 것에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최근 폰타인의 기술을 연구하는 것 같더군. 실험 설계국을 떠날 때 자료까지 다 챙겨 나왔어. 지금은 방에서 자료들을 정리 중이지. 그리고 지금 자리에 없는 그 친구는 따로 말은 없었지만 우리가 아는 성격대로면 혼자 조사하러 나갔을 거예요. 페이몬, 오늘따라 말이 없으시네요. 페이몬은 나타 사람들과 친분이 두터우실 테니 저희와 같이 국경선으로 가시죠. 최선을 다해 도울게. 다들 명심해라. 산드로네 양 말대로면 우리 중엔 도토레의 저주에 걸린 사람이 많다. 절대 국경선을 넘거나 노드크라이를 벗어나서는 안 돼.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콜롬비나 양을 믿고 있지만 상황이 상황인 이상 만일의 사태도 고려해야 해. 여행자를 구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둘 다 우리의 소중한 동료잖나? 두 사람의 정보는 네페르 씨에게 부탁하지. 다행이다. 다들 여기 있었구나. 이 목소리는 니콜? 갑자기 머릿속에 목소리가 울려. 신기하다. 난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 미안. 그보다 시간이 없으니 짧게 얘기할게. 세계의 경계에 일어난 재해가 아직 심각해서 앨리스가 연락이 닿는 마녀들을 모조리 불러 일을 시키고 있어. 나만 너희를 도우러 가라고 보내줬지. 앨리스가 그랬어. 말하기 좋아하는 네가 드디어 활약할 때가 왔어. 이걸 가져가서 인당 하나씩 쥐어주고 가운데서 연락책을 맡아줘. 이건 도도통신기잖아. 검색 중, 알 수 없는 장치. 분석 중, 알 수 없는 장치. 결론, 귀엽습니다. 네, 귀엽고 좋은 물건이네요. 전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평범한 도도통신기가 아니야. 내 방식대로 개조한 거거든. 구체적으로는 또 말이 길어질 뻔했네. 일단 다들 가져가. 이 장치가 있으면 노드크라이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할 수 있어.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돼.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니콜 씨의 능력으로 완성된 기술인가요? 맞아. 알베도는 말을 참 잘 받아주는구나. 또 자랑하고 싶어졌지만 다음에 할게. 아무튼 난 통신의 중추로서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자, 다들 준비 끝났으면 움직여. 난 여기서 지켜보면서 너희를 축복해줄게. 플랜스 씨, 딱 맞춰 오셨네요. 저도 방금 막 도착했어요.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루가 도련님. 하지만 한참 전부터 앉아 계신 거 봤습니다. 다 봤으면서 왜 바로 안 오셨어요?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실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오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맨날 소리 없이 불쑥 튀어나오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진짜 도련님도 아닌걸요. 사교 예절을 아는 분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플린스 씨, 플린스님, 제발요. 사람 추켜 세우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역시 절 잘 아시는군요. 이곳의 새 친구들은 저보고 칭찬을 잘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플린스 씨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칭찬을 듣고 풍선처럼 날아갈 듯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으신 거잖아요. 지금의 저는 그분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방금 작전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상황은 이렇습니다. 즉, 피라미다성 주민들을 전부 대피시키고 등지기의 인력을 동원해서 외딴 지역까지 샅샅이 수색해야 한다는 거네요. 등지기에게 그만한 여력이 있으면 좋겠군요. 있어요. 니키타 어르신이 분명 전력으로 협조하실 거예요. 순찰 임무 중인 사람들도 이쪽으로 돌리면 되고요. 네, 여러분이 있다면 안심입니다. 임무를 마치면 반드시 본대를 따라 스네즈나야와 나타로 철수하십시오. 있잖아요. 플린스 씨, 도련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맞춰보시죠. 이따 또 다른 할 일이 있다고 하셨죠? 많이 어려운 일인가요? 쉽다고는 못하죠. 플린스 씨도 등지기의 일원이니 위기 상황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러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위험해 보여요. 노드크라이에 전원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도 플린스 씨는 본대를 따라갈 생각이 없으신 거죠? 괜한 오지랖 부리고 싶진 않지만 플린스 씨는 이 일에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 모종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드크라이를 벗어나는 순간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떠날 수가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입해야 합니다. 네? 말도 안 돼. 왜 플린스 씨를요? 자신의 이상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자는 많으니까요. 저 화났어요, 플린스 씨. 가볍게 말씀하시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요? 뭘 그래서예요. 저 화났다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은 이미 벌어졌으니 뭐라도 해야죠. 정 화가 나시면 물이라도 드시고 조금 진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화나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서운해요. 그럼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등대로 오시면 같이 낚시도 하고 바비큐도 먹고 카드 게임도 하면서 햇볕이나 쬐죠.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리 와보세요. 이런 분명 좋은 말은 아니겠군요. 얼마 전에 큰 사건에 휘말리셨다면서요? 그 무시무시한 사태에서 무사히 돌아오신 걸 보고 사람들이 플린스 씨가 인간이 아닌 것 같다고 수군거려요. 휘말린 사건이 워낙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린 사람이란 도련님 본인이시겠죠? 알겠어요. 플린스 씨, 당신 사실은 인간이 아니죠? 세상에, 그런 무서운 일이. 됐어요. 이건 이번 일 끝내고 그때 다시 얘기해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멘트는 조금 불길하군요.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약속드릴 수밖에요. 동료들에게도 인사 전해 주십시오.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안전을 최우선으로 움직이시길.
현실로 이어지는 통로를 계속 찾아보자. 지금까지 공간 속 현실을 바꿀 때마다 달의 힘이 많이 소모됐었지.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적은 힘으로 중요한 단서를 남겨보자. 부디 기도의 밤에서 내가 했던 말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기를. 여기도 없나? 응? 플린스 씨? 네페르 씨. 여기서 뭐해? 설마... 방금 일루가 군에게 수색 인력을 동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주변을 좀 걷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은... 저희는 생각이 꽤 비슷한가 봅니다. 사건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편이고요. 난 여행자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몇 가지 추측을 확인하려고 왔어. 어차피 도토로에게 맞서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잖아? 여행자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답이 필요해. 당신도 콜롬비나가 이대로 죽었을 리 없다고 생각하지? 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의 일을 저희가 얼마나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콜롬비나가 기도의 밤 때 했던 말 기억나? 달빛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겠다고 했잖아? 물론입니다. 그게 저희가 여기서 마주친 이유겠죠. 어디 조사했어? 나샤 마을에서 달빛이 비치는 실외는 거의 다 살펴봤습니다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비밀의 집이랑 단서가 있을 만한 곳을 몇 군데 조사해봤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나샤 마을에서 아직 확인 못한 곳은 기암의 방뿐이지. 하지만 내가 여기 온 건 단순한 속어법 때문만은 아니야.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이번에 그 신비한 도움의 손길은 한 번도 안 나타났네. 응? 잘못 들었나? 가서 확인해보자. 오자마자 꽃병을 넘어뜨려 버렸어. 내가 이 공간에 들어올 때 일어난 달의 힘 파동 때문인가 봐. 그래도 아직 다시 끌려나갈 기미는 없네. 나만 조심하면 내가 끼친 영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 같아. 여기는 기암? 와, 여행자가 기암에 목는다고 했었지. 밖에 있는 홀은 저번에 가봤지만 이쪽은 처음이야. 이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하나 확실한 건 이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는 거야. 여행자가 묵는다는 방이 아마 이 방이었지. 문이 닫혀 있어. 하지만 지금 내 상태가 사라졌을 때와 비슷하다면 아마도.
들어와졌다. 여행자랑 페이몬은 없네. 여행자, 도토리랑 싸우고 나서 몸은 좀 괜찮을까? 그만 생각하자. 일단은 단서를 남겨야 해. 제발 이걸 꼭 발견해줘. 고양이였나? 이 고양이 외에 특별히 신경 쓸 만한 건 느껴지지 않는군요. 당신 예전에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묵었었지? 달 사냥꾼 레리르가 나타나기 전에 묵었었죠. 여긴 여행자와 제가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전에 여기 묵을 때 뭔가 이상한 점 못 느꼈어? 기함의 밤이 무덤에 비해 유난히 시끄럽다는 걸 빼면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반대로 여행자와 페이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웃이었죠. 그 두 사람은 이쪽에 묵었던 것 같은데 맞지? 맞습니다. 남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실례지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나중에 사과하는 걸로 할게. 집중하자. 달의 힘으로 벽에 글자를 쓰는 거야. 기도의 밤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달이 충만한 밤에 창문을 열면 달빛이 내가 쓴 글자대로 흐를 거야. 시작하자. 이번에는 힘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해. 밖에서 소리가 나. 여행자가 돌아온 건가? 제발 이 글자를 발견해줘. 어때? 뭐 느껴지는 것 좀 있어? 아쉽게도 없습니다. 마지막 장소도 허탕인가? 나샤 마을의 마지막 장소일 뿐이죠. 콜롬비나 양이 친구들의 거처에 메시지를 남기겠다고 했으니 라우마 씨의 마을이나 제 무덤 쪽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 조만간 다른 곳도 한 번씩 가봐야겠어. 기다려. 뭘 기다려? 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왜 그렇게 쳐다봐? 모처럼의 축하 파티인데 많이 먹는 게 당연하지. 여행자랑 페이몬 정말 너희구나. 하지만 축하 파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너희가 달사냥꾼이랑 싸우러 갔을 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좀 편하게 먹을 수도 있지. 달사냥꾼? 이건 달사냥꾼과 싸운 그날 밤? 벌써 이렇게 먼 시간까지 온 건가? 시간... 내가 이 공간을 통해 오게 되는 현실은 매번 그 전보다
더 과거의 시점이야. 게다가 전부 내가 달 그림자에 떨어지기 전의 시간이지. 내가 이 현실에 준 영향은 과거에도 확실히 일어났었어. 설마 달 그림자 속의 시간은 내가 들어온 순간부터 과거를 향해 흘러가는 건가? 얼마 안 있으면 기도의 밤이잖아. 그때는 오늘 밤보다 더 시끌벅적하겠지? 그치만 콜롬비나가 돌아가는 건 아쉬워. 얼마나 착하고 좋은 친구인지 알아버렸는걸. 페이몬. 아니, 안 돼. 전처럼 두 사람을 만질 수 있다 해도 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채지 못할 거야. 괜히 나만 인력에 끌려가겠지. 달빛을 통해 내가 쓴 걸 읽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해. 아니야. 기도의 밤 전까지는 나도 달빛으로 무언가를 남길 생각을 하지 못했는걸. 지금의 너희는 더더욱 떠올리지 못하겠지.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 너무 슬퍼하지 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말은 그렇게 해도 거긴 거짓된 하늘밖에 있는 서리달이라고. 거짓된 하늘을 지나서 콜롬비나를 만나러 갈 방법이 있을까? 당장은 무리여도 언젠간 꼭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역시 넌 긍정적이네. 현재, 미래. 맞는 말이야. 지금의 나에게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뭘 하시려는 거죠? 플린스 씨, 혹시 옆방이 묵을 때 창문 열어본 적 있어? 아니요. 이 방은 어둡고 습한 데다 낡은 창문에 먼지가 쌓여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더군요. 뭐하러 굳이 그러겠습니까? 달빛. 아, 뭘 하시려는 건지 대충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서 사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지금은 한시가 급해. 시간. 지금은 다들 내가 쓴 글씨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기도의 밤 이후에 한 명쯤은 내 말이 떠올려 줄 거야. 내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다 적어야 해. 언젠가는 봐줄 테니까. 조심해야지. 컵도 제대로 못 들고. 많이 졸려? 조금. 그럼 이만 자러 가자. 며칠 동안 고생 많았잖아. 정말 고생 많았어. 달 사냥꾼이 물리치고 내 이름을 찾아주고 나를 위해 다 같이 기도의 밤까지 준비해줬잖아. 지금의 넌 또 어디선가 불공평한 운명에 맞서 싸우고 있겠지? 내가 남길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다야.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 시간에서도 너랑 만날 수 있기를. 기회가 된다면 꼭 너희 곁으로 돌아갈게. 콜롬비나가 살아있어. 게다가 저힐 위에 벽 한 면 가득 단서를 남겨두셨군요. 심지어는 기도의 밤에 일어날 일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게 정말 통탄스럽네요. 난 여기에 있어. 이 공간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 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콜롬비나 양은 달의 힘을 이용해 과거의 현실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찾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죠. 이 글은 우리가 달 사냥꾼을 쓰러뜨린 날부터 여기에 존재했어. 하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당신은 이런 문제 고민해 본 적 있어? 존재와 기원에 대한 철학적 사변인가요? 한가하고 기분 좋을 때만 생각하는 편입니다. 난 안 해. 일어난 일은 과거고 겪은 일은 현실이야. 사업가, 정확히는 정보상이라면 이 둘에서 뻗어나온 단서들 사이에서 미래의 방향을 잡아야 하지. 본받을 만한 사고방식이군요. 생존 방식이야. 가자. 벽 하나를 빼곡히 채운 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해줘야지. 도토리의 에너지 본질은 이미 달의 힘에 가까운 체계의 것으로 변한 모양이지만 일반적인 달의 힘과는 달라요. 노드크라이의 달의 힘 장치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한정적이죠. 산도르네 씨가 연금술에 희망을 거신 것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 책들은 정말 난해하네요. 내 부하들이 폰타인에서 막 가져온 거야. 수서나 십자 결사의 것도 있고 페트리코 마을의 사건 기록이나 이 쓰레기 같은 기계 실험 보고서들도 있지. 그나저나 내 술식이 방금 골치 아픈 결과를 검출했어. 뭐죠? 티바트의 하늘에는 여러 개의 달이 있어. 오래전에 술식으로 확인해봤을 땐 전설대로 이 세계에 3개의 달이 있었지. 근데 방금 다시 보니까 결과가 4개로 바뀌어 있더라. 하나가 늘었다고요? 그래, 원래 난 달이 아직 3개라면 콜롬비나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 3달 중에 무사한 건 서리달 뿐이고 나머진 다 잔해가 됐잖아. 부서진 달이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될 리가 없어. 이상하지 않아? 죽은 달이 왜 살아있는 달과 똑같이 카운트되지? 이걸로 정말 달의 신의 생사를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달의 정수는 새 달과 완전히 동일시되는 걸까? 달이 죽더라도 달의 정수가 있으면 새 달 모두 실제한다고 인식되는 거지.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 검출된 4번째 달은 도토레가 만든 인공달의 정수일 수도 있겠네요. 그 녀석이 진짜로 그런 걸 만들어내다니! 짜증나! 하려는 게 너무 많으면 초조해지기 마련이죠. 진정하세요, 산드로네 씨. 화가 나면 잠깐 나가서 걷거나 심호흡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럴 때 어떻게 진정을 해! 나한테 필요한 건 시간과 진전이야. 플린스 씨네요. 이 소리도 진짜 거슬려. 아! 이게 다 수소나 십자의 사상 아닌지 먼지랑 달의 정수 때문이야. 이런, 저희가 두 분을 방해했나 봅니다. 무슨 일이길래 숙녀분이 이런 소리를 내시는 거죠? 뭔데? 우리 지금 바빠. 아직 비밀의 집에 계십니까? 나간 사람들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너희도 급할 거 없어. 나 지금 바쁘니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둬.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안 들을 거야? 말해. 도도 통신기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일반적인 정보라면 그랬겠지만 이번 건 좀 복잡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비밀의 집으로 와. 그래서 무슨 정보인데? 다른 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일단 두 분께 중요한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드로네 씨, 당신 생각이 맞았어. 콜롬비나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최근 들은 것 중에 제일 반가운 소식이네요. 시간을 거슬러서 랜덤한 장소에 나타나? 이게 무슨 달의 신이라는 거 목숨이 너무 질긴 거 아니야? 안 죽은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역시 달의 정수로 그 녀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 산도르네 씨, 기쁠 때는 기쁘다고 솔직하게 말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 게다가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 앞으로가 문제라고. 콜롬비나가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공간 속의 시간은 계속 과거로 흘러갈 거야. 서로 다른 시간 사이에는 교차점이 없으니 출구도 찾을 수 없게 돼. 생명의 시작점이 한 방울의 물이라면 시간의 시작점은 뭘까요? 행성의 원초의 순간? 아니에요. 콜롬비나 씨가 도착할 종착점은 그 공간이 가장 처음 만들어진 순간이겠죠. 그 공간은 외부에서 간섭할 방법이 없는 것 같던데 걔를 어떻게 구하지? 게다가 콜룸비나가 살아있다는 건 레리르와 솔린디스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하지만 그 둘은 나오지 않았어. 거기에 출구가 없다는 증거일지도 몰라. 내키진 않지만 저도 네페르 씨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참, 확실히 부정할 수는 없지. 일단 방금 들은 정보는 전부 기록해뒀어. 산도르네 씨의 연구에 도움이 되나요? 도토레의 에너지 영역을 돌파하는 데는 별 도움 안 되지만 혹시 모르잖아? 기억보단 기록이 정확해. 이럴 때 이 정도 수고는 드려야지. 그럼 난 먼저 실례. 알베도한테 조언을 많이 받았으니 적당한 곳을 찾아 연구에 집중해야겠어. 그래, 난 여기 남을게. 다른 할 일이 있거든. 페이몬, 여기 있어? 바르카를 따라 나타로 갔으니까 이렇게 빨리 돌아올 리가 없지. 여행자랑 페이몬의 짐을 여기로 옮겨놔서 다행이네. 여행자는 지금 어디에 있으려나? 응? 쪽지가 있네? 페이몬이 있었나? 나 페이몬이야. 나 없는 동안 누구든 우리 물건이 필요하면 가져가서 써. 화 안 낼게. 그리고 여행자, 혹시라도 먼저 돌아오면 푹 쉬고 있어. 정말 보고 싶지만 네가 안 아픈 게 훨씬 더 중요해. 사이가 참 좋네. 페이몬도 이렇게 말했으니 사양 않고 뒤지도록 할게. 여행자와 페이몬의 짐이야. 두 사람이 자주 쓰는 물건들이 다 여기 있어. 짐을 깔끔하게 정리해놨네. 정리 담당은 누구려나? 이건... 가까운 사이에서만 볼 수 있는 순간이 담겨있네. 제일 친한 사람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야. 피사체를 향한 촬영자의 애정이 사진에 듬뿍 담겨있어. 밖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페이몬이 꺼내본 건가? 이건 분명 여행자의 물건이야. 이걸로 하자. 조금만 더 버텨. 우리가 널 꼭 찾아낼게. 필로니아, 세계식으로 키워드 검색해서 관련 기록 있는 책 갖다 줘.
어디 보자. 책 제목은 옷돈산 설교록 종말에 대하여. 이런 상황은 포르투나라고 불러야 한다. 이는 고대 국가 레무리아의 기술이요 위대한 지혜로다. 레무리아의 이념은 내가 세계식이라고 명명한 계산도식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이것이 바로 유력한 증거이니라. 인간의 문명은 끊임없는 탐구와 변화 속에서 점차 가능성을 잃어간다. 인간의 쇠퇴는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니 문명의 불씨가 얼마 남지 않았도다. 우리가 시스템 밖의 변수를 도입하지 않는 한. 변수? 여기서 말하는 변수가 뭐지? 설마 강림자? 도트레가 여행자를 붙잡은 건 강림자라는 신분 때문이겠지. 하지만 새 달의 권능은 세계 자체에서 오고 있어. 부가적으로 필요한 건 없을 텐데. 변수라. 뭐에 대한 변수지? 세계식은 세계 전체를 계산해. 거기에 변수를 넣으면 얻어지는 건... 플로니아? 통로로 키워드 검색해서 관련 기록 있는 책 갖다 줘. 옷돈산 설교록 미랍의 해석. 책 제목이 하나같이 난해하네. 도식 속 통로를 관측하고 계산하라. 효력을 와해 및 역전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오라. 르네의 설교 원고잖아. 통로, 와해라. 획기적인 발상이긴 하네. 젠장,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지식 자랑이 과해. 플로니아, 로직 트리로 키워드 검색해서 관련 기록 있는 책 갖다 줘. 음방을 꽂 십자 결사회가 주도하는 실험기기는 대부분 기본적이고 간단한 로직 트리로 구성되어 있다. 음방을 꽂 수선화 십자 결사회의 진짜 이름을 숨기기 위한 건가? 성 게르마누스 공작은 떠날 때 이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천재인 것은 기계 분야에서 뿐이었고 다른 곳에서 그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 이런 건 볼 때마다 어이가 없네. 대체 뭐하는 책이야?
대탐정 헐록, 연금술사와 태엽 성자? 이건 소설이잖아. 참나. 하지만 작가는 자기가 르네를 잘 안다고 단언하고 있으니 그래, 일단 르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치지 뭐. 기억, 염원, 영혼, 인격 이런 건 보통 오컬트의 영역에 가깝지만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연금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건 알베도도 인정했어. 알렌 기오틴의 눈에 비친 세계는 기계로 이루어져 있었지. 우주가 기계를 필요로 했기에 그의 기술이 탄생했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야. 르네... 플레임은 아마 르네드 페트리코였지? 역시 페트리코 마을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네. 페트리코 마을은 레무리아 문명의 자료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야. 그의 연구 성과 일부는 레무리아의 기술에서 비롯되었겠지. 영혼을 자르고 그릇에 봉하는 관련 없어 보이는 기술들이 르네의 연구를 뒷받침했어. 만약 사상 안의 구분에 연금술 이론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면 밀합 모델? 알렌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거야. 관련 이론이나 파라미터를 수식에 넣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고 보니 알렌은 르네를 뭐라고 평가했더라?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아예 안 한 건 또 아닌데. 아, 맞다. 여기 있는 알렌의 옛 노트에서 르네가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어. 날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르네는 아주 이상해 보였다. 요즘 단 걸 안 먹어서 머리가 둔해진 모양이다. 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알렌다운 발언이네. 내 바보 부하들이 생각보다 자료를 잘 찾아왔잖아? 고생 많이 했는걸. 알렌이 남긴 자료의 일부 내용이 이 기록들과 완전히 일치해. 게슈탈트의 탑에서 입수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일찍 르네가 남긴 기록을 얻었었다고? 보관은 했지만 단 한 번도 이걸 믿거나 활용하진 않았구나. 생각해보면 르네의 세계식은 상수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했어. 그는 세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을 믿었다는 거지. 반면 알렌은 너무 오래돼서 이젠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 고집스럽진 않지만 기계 기술만은 굳게 믿던 사람으로서 알렌은 뭐라고 했을까? 세계는 바뀔 수 있고 끈기엔 의미가 있다. 적어도 예전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런 세계를 구하려고 그 술식을 만들어낸 거지. 하지만 세계의 운명은 너무 거대했고 세계의 종말은 계산하기 어려웠어. 그는 결국 죽을 때까지도 결과를 보지 못했지. 마지막에는 이 무너진 꿈속에 날 남겨뒀고. 알렌, 당신은 르네의 연구를 자세히 본 적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양립하지 않는 이념을 하나의 모델에 넣기 싫었던 걸까? 그게 그렇게 싫었어? 결국 봐. 광기를 넘어서는 미치광이가 등장했다고. 도툴의 그 자식은 누구보다 돌아있어. 예전에 내 소원을 물어봤었지? 그 질문을 제일 받아야 할 사람은 도토레였어. 놈은 네가 죽어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걸 동경하고 있으니까. 보잘것없는 변수도 현재의 무궁무진한 경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작할까? 이 양립하지 않는 조각들을 하나로 이어보겠어. 먼저 거대한 원의 존재를 확립하고 규명해야 해. 완전한 공허와 완전한 실제, 그 둘 사이에서 찾아내고 그 다음 조건을 구축해서 변수. 문명의 불씨가 얼마 남지 않았도다. 우리가 시스템 밖에 변수를 도입하지 않는 한 변수를 넣자. 세계, 시공, 문명을 살피며 기록에서 필요한 지점을 추출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변수를 판명해야 해. 공허에서 구분되어 나온 원초의 힘, 빛의 힘, 빛, 기록, 휘페르보레아. 너무 복잡해.
아직 몇 가지 변수가 비어있으니 더 생각해보고 채워야겠어. 어때? 이 모델 꼭 미친 사람이 그린 낙서 같지 않아? 됐어. 어차피 넌 말 못하니까 나쁘지 않다는 뜻으로 할게. 그러고 보면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망상이야말로 정신병의 시작이었지. 아를레키노랑 콜롬비나가 이걸 보면 날 병원에 보내려나? 그리고 로잘린도 비록 오래전에 죽었지만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으면 로잘린의 얼굴이랑 그 큰 드레스가 떠올라. 걘 왜 그런 치마를 좋아했을까? 그리고 그 시끄러운 힐도. 아무도 묻진 않았지만 확실히 말해두겠어. 난 세계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정신병 같은 것도 없고 비현실적인 욕망을 꿈꾸는 증상도 없어. 세계가 내 답을 필요로 하는 거지 내가 세계의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니야. 세계가 나한테 부탁하는 거지 내가 세계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 차랑 먹을 다가야? 어디 보자. 자료를 가져온 그 부하가 준 거구나. 드보르 호텔에서 산 거네. 상자에 뭐라고 적혀 있나? 메로피드 요새의 재미있는 배식 시스템의 경위를 표하며 랜덤 행운 쿠키를 드립니다. 하루의 운세를 점쳐보세요. 어차피 별거 없겠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햇볕을 쬐고 물을 많이 드세요. 모든 게 잘 풀릴 겁니다. 뭐야 이게? 그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한테 이 위태로운 세계를 구하라고 하든가. 아를레키노님, 산드로네님의 부하들이 대기 중입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수가 적습니다. 아마도 도토레님이 보낸 마물에게 상당수가 쓰러진 것 같습니다. 상관없다. 그들의 합류를 받아들이고 연락을 유지하도록. 네, 아를레키노님. 오랜만이야, 아를레키노. 컨디션 좋아 보이네. 그나저나 도토레 녀석, 스네즈나야에서 노드크라이로 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에 연구소를 지었더라. 그 건물의 감시를 피해서 돌아오느라 시간이 꽤 걸렸어. 밤낮 없이 부지런히 달려온 걸 보면 여왕 폐하의 전원은 가져왔겠지. 그야 물론이지. 이건 내 임무이기도 해. 도토레라면 여왕 폐하께서 이미 5인단 내무국에 심의를 맡기셨어. 내무국이 도토레의 배반 여부와 스네즈나야의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거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나는 노드크라이 피난민을 받고 있으라는 여왕님의 명이 떨어졌지. 피난민들은 근처에 있어. 잠시 후 내 부하가 안내해 줄 거다. 좋아. 그리고 폐하께서 너랑 산드로네한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응? 산드로네는? 바깥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내부 일을 보는 자도 있어야지. 내가 널 만나러 왔으니 다른 한 명은 기지를 지켜야 하지 않겠나. 산드로네 생각보다 역할에 충실하네.
그럼 여왕 폐하의 멋진 말씀은 네가 나중에 전해줘. 꽤 마음에 들어할 거야. 근데 대체 뭐가... 아니 잠깐만, 저게 뭐야? 우리 쪽 사람이 마물로 변했잖아. 처리하지. 배심의 한발, 광란의 기세. 펼쳐져. 알레키노, 너 더 강해진 것 같다. 대단한데? 칭찬은 고맙지만 네 상대가 되어줄 생각 없어. 알겠어. 세상에, 방금까진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저것도 우리의 친애하는 동료 도토레의 작품이겠지. 노드크라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복잡해. 요약하자면 도토레가 콜롬비나의 것이었던 달의 정수 2개를 빼앗고 새 달의 권능을 손에 넣기 위해 3번째 정수까지 만들었어. 거짓말. 그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였어? 신을 무슨 물건 만들 때 탈 수 있는 거였냐고. 그런 걸 누가 믿어? 집행관으로서 경악의 정도를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군. 우리가 해온 일은 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이상하지 않았나. 난 밖에서 네가 아망제공과 결혼 적이 있으며 로잘린 작전의 핵심 조력자였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넌 평범한 모험가처럼 구는군.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그때 그 둘한테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몰라.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둘한테 속을 모험가가 얼마나 되겠어. 평범이랑은 충분히 거리가 멀지. 안 그래? 그건 한 번 더 당하고 싶다는 뜻인가? 그럼 너에 대한 평가를 낮춰야겠는데. 아니 하던 말 계속해 계속. 도토레는 지금 새로운 힘을 실험하는 중일 거다. 그 여파가 계속해서 외부를 침식하고 있지. 사람들의 변이는 실험의 부산물이지 그 자체가 수단은 아니야. 아까 그 마물도 원래는 산드로네의 부하였어. 도토레가 실험체로 써먹었겠지. 그를 실험에 이용하려고 지금까지 일부러 살려둔 거야. 도토레와 싸운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저주에 걸렸다. 난 노드크라이를 떠나지 못해. 끔찍하네. 그래서 폐하가 이런 명령을 내리셨구나. 특수 사태에 따라 집행관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바다. 도토레가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아르레키노와 산드로네에게 그의 섬멸을 허한다. 감사한 일이군. 산드로네에게 이 좋은 소식을 꼭 전해야겠어. 그리고 아직 노드크라이의 연구 성과가 회수되지 않았으니 철수를 마친 후에도 노드크라이에 대한 공격은 삼가겠다고 하셨어. 현명하신 선택이야. 참, 내 파트너는? 너희랑 같이 있지? 파트너, 여행자를 말하는 건가? 유감스럽게도 여행자는 우리가 도토레의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도토레에 의해 알 수 없는 곳으로 붙잡혀갔어. 붙잡혔다고? 왜? 도토레가 여행자한테 대단한 원한이 있지도 않잖아. 동감이야. 도토레에겐 분명 다른 목적이 있겠지. 안 되겠어. 내가 구하러 갈게. 어디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진정, 그렇다고 이렇게 내버려둘 순 없잖아. 산드로네가 이미 방법을 찾는 중이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임무를 완수하는 거다. 알겠어. 그럼 부탁한다. 그래. 그리고 풀치넬라한테 각국의 신과 백성에게 알리라고 전해. 통제 불가능한 오염이 노드크라이에서 외부로 확산 중이니 대비하라고. 오염의 근원은 미치광이 실험 중독자. 우리 우인단을 포함한 이곳의 전원이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할 거다. 하지만 노드크라이가 완전히 함락된다면 사태는 더 악화될 테지. 도토레는 지금도 우인단 소속이니 이 땅을 지키는 우인단은 모든 책임을 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그에게 맞서겠다.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지 마. 정말 그 지경까지 가면
폐하도 가만히 있진 않으실 거야. 그래, 그러길 바라지. 제때 왔네. 응? 이 정도면 비행 허가증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아, 몬드에서는 조심히 다녔어. 일부러 성 밖에 착지한 다음에 문으로 걸어서 들어갔다고. 내가 신청해 줄 테니까 안심해. 지금은 눈앞에 있는 새로운 사물부터 관찰하자. 도토레의 에너지 영역은 대체 어떻게 구성된 걸까? 달의 힘의 인력과 청력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게. 그래도 결국은 3개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마녀회와 스승님의 연구에 따르면 티바트의 원소력은 원초의 관계의 힘으로부터 변형됐어. 그리고 관계의 힘과 허계의 힘은 대립하는 관계지. 네 몸에는 마룡 둘인의 힘이 있으니까 느낄 수 있지. 이 에너지 영역 안에는 심연 에너지가 없다는 걸. 응, 심연은 없어. 아주 순수하면서도 난폭한 힘이야. 나한테 한 가지 가설이 있어. 네가 콜롬비나 씨랑 같이 달 사냥꾼과 싸울 때 도리 씨가 가져왔던 아카데미아의 증폭기 기억나? 그건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정교한 장치 중 하나였어. 구조, 기술, 재료 모든 게 다 완벽했지. 그 중에서도 가장 절묘했던 건 장치의 작동 원리야. 도리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짐작 가는 바는 있어. 콜롬비나 씨는 어떻게 네가 주는 불원소의 힘을 쓸 수 있었을까? 달의 신이니까 관계의 힘을 써야 맞는데 말이야. 원소력은 태초의 관계의 힘에서 비롯되었지. 그 기계의 기능은 아마도 원소력을 환원시키는 걸 거야. 빛에서 나온 7 원소를 다시 빛으로 환원하는 거지. 이건 프리즘에서 빛이 굴절되는 것과 비슷해. 아니면 정말로 안에 프리즘이 들어있을지도. 설마 장치의 구조도 프리즘을 보고 설계했나? 거기서 도출되는 법칙은 세계의 진리와 근본처럼 명확하니까.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장치라면 현 수메르 아카데미아에서 원소 이론과 장치 구조 방면으론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 월권에 가까운 능력과 견고한 이론의 출처는 아마도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겠지. 자, 다시 에너지 영역 얘기로 돌아가자. 만약 이게 순수한 관계의 힘이라면 이건 원소력과 결합 및 분리, 내포 및 외연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즉, 원소력이 관계의 힘을 희석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시도해보게? 효과가 있어. 에너지 영역 경계에 명확한 교란 흔적이 나타났어. 원소력이 영역 내의 에너지를 교란하거나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야. 너도 한번 해봐. 응. 됐어. 심연의 힘으로 바꿔서 한 번 더 공격해보자. 역시 심연의 힘에 공격받으면 영역 내 에너지 소모가 현저히 증가해. 확실해졌네. 이 영역은 순수한 관계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소력으로 희석시킬 수 있어.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에너지 영역을 상쇄하려면 어마어마한 원소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부 상쇄할 필요는 없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이런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더 지켜볼 생각이야? 내가 온 걸 알고 있었군. 언제 왔어? 좀 전에. 이 녀석이 논문 발표하듯 이론을 늘어놓길래 가만히 있었지. 수메르에선 남의 발표를 방해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거든. 배려해줘서 고마워. 내친 김에 좀 도와주지 않을래? 뭘 하면 되는데? 바람 원소력을 원형 칼날 형태로 발사해줘. 한 점을 집중적으로 뚫는 거야. 효과가 있어. 공간이 찢어졌어. 좋았어. 큰 진전을 거뒀네. 들어가 볼까? 힘이 서로 배척할 위험이 있으니까 둘인 넌
여기 남아서 입구를 지켜줘. 나랑 모자가 들어가서 조사해볼게. 그 편이 안전하겠네. 대신 여기는 너한테 맡긴다. 맡겨줘. 너희도 조심해야 돼. 도움이 필요하면 신호를 보내줘. 바로 도우러 달려갈게. 신호? 그런 것도 정했어? 저번 달에 새로 개발한 연금 포션을 가져왔거든. 2병을 같이 땅에 던지면 빛이 터져 나와.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모자챙으로 눈을 가리도록 해. 알려줘서 고맙군. 기억해두지. 역시 어느 정도 들어오면 밖에서 만든 틈이 보이지 않아. 영역 안의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일까? 도토레, 그 자식다운 짓이네. 안쪽은 에너지 영역에 삼켜지기 전과 별 차이가 없군.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느껴지지 않아. 사실상 시체야. 하지만 몸에 아무 외상이 없는데. 게다가 시체 옆에 동물이 한 마리씩 웅크리고 있어. 우리를 보는군. 저건 동물의 눈빛이 아니야. 우리한테 할 말이 있는 거니? 소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아. 보기에만 동물 같지 않았을 뿐인가. 다른 곳으로 가보자. 다 똑같군. 산 사람은 없고 수많은 시체와 그 옆을 지키는 동물뿐이야. 그럼 일단 반려동물의 가능성은 배제해야겠네. 결론을 바로 말하지 않는 건 내 기분을 배려해서인가? 신중한 것뿐이야. 넌 진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조심해! 제발 도와줘. 제발.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 아니요! 제발 도와줘. 제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모르겠어. 갑자기 너무 쓰러지고 시야가 낮아졌어. 의식이 끊기기 전에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이 에너지 영역에서 거대한 실험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군. 아니면 모든 에너지 영역이 전부 하나의 실험 기지인 건가? 구역질 나는군. 인간과 동물의 의식을 바꾼다니. 다른 건 제쳐둬도 실험의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야. 이 사람들은 비록 자아를 잃었지만 완전히 동물이 되진 않았어. 그래서 여길 떠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자기 시체 옆을 지키고 있는 거지. 가자. 여긴 오래 머무를 곳이 못 돼. 그래.
일이야? 속세를 내려볼지니! 돌아왔구나. 괜찮아? 기분 나쁜 걸 본 것 말고는 별일 없었어. 어서 모두에게 이곳의 정보를 공유하자. 누구지? 네피르 씨, 저 알베도입니다. 에너지 영역을 뚫을 방법을 찾았어요. 충분한 원소력으로 잘 공격하면 영역을 가릴 수 있더군요. 그리고 도토레가 영역에서 잔인한 대규모 실험을 펼치고 있어요. 영역 안의 주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하면 큰 화를 입을 거예요. 예상대로 역겨운 사람이네. 혹시 그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시작하려던 참이야.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 네, 조심하세요. 그래. 네페르, 일이 다 끝나면 그쪽으로 바로 합류할게요. 난 당신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안 했는데. 저는 필요해요. 게다가 당신의 일처리 방식을 생각하면 제가 있는 편이 나을 테니 당신에게도 제가 필요하고요. 시작할까? 시뮬레이션 모드 진입. 텅 빈 황야야. 여행자의 의식 세계인가? 여행자의 내면은 더 다채로울 줄 알았는데. 저건 누구지? 뭐 보고 있어? 그럼 나도 같이 볼래. 오빠가 만나고 겪은 것들을 전부 알고 싶어. 난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 남아서 소위 말하는 영웅이 돼야 하는 걸까? 달리고 싸우고 임무를 하고 생계와 페이문을 위해 돈을 벌고 지금의 삶도 싫지는 않아. 유일하게 아쉬운 점을 꼽자면 오빠가 없다는 거겠지. 여긴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의식층이야. 그리움과 선의로 가득해.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나 봐. 그 마음을 통해 비로소 심장이 뛰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지. 더 깊이 들어가 보자.